미안한데 안 보여서 좀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네, 이원석입니다. 네,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 대검 소속 조주연, 한강일, 이윤한 검사를 수원지검에 파견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곳은 인사 문제인데 패싱을 안 당하셨네요. 그때 이들이 수원지검 15층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수사했죠. 위원 그죠? 총장이 개개 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을 본인이 파견을 보냈는데 무슨 사건 수사한지는 모르고 보냈다 이 말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주가 쌍방울 조작 그룹과 사건인 건 알았죠.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그런 사건인 거 알았죠. 알고 예. 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자,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오늘 한국거래소를 잘생겼어.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폐가 망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하면 폐가 망신한다. 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금감원이 2023년 초에 쌍방울 주가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는데 그렇게 총장이 강조했던 저 사건이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쌍방울이 예외인 것이죠. 그러니까 15층 사건, 쌍방울 조작 사건 봐주면 13층에서 이화영 거짓 준술만 받아낸다. 두 개를 교환한 거죠. 위원님, 자, 대한민국이 어느 특정 범죄 검찰총장이 가중 처벌에 관한 조작하라고 지시를 하고 아니 어느 검사장이 아니 그런 그러니까 지시를 그동안 나온 증언을 토대로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본인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게 목적이지 변명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주가 조작 수익금에 대한 조세 포탈, 특가법 대상이고 참고로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욱 증인 들어가십시오. 네. 네, 남욱 증인. 네,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문건 이것은 2024년 5월부터 6월 사이 그 유명한 노상원 의원이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기 위해서 문상호 정보사 사령관하고 함께 작성한 고문 문서입니다. 신체적 고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고문 문서는 어떻게 작성됐느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아랍 국가에서 실제로 고문당했던 유형을 모아놓은 겁니다. 정신적 고문,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활용하여 굴복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방에 감금하고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 위협, 회유, 인격적 모욕,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그 시간 2박 3일 남욱 증인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고독감을 느끼도록 2박 3일 혼자만 수용된 그것 본인에게 해당되죠? 독방에 감금. 네.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하기. 아니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 자식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가족 다 파괴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검찰이 내 가족까지 나의 최소한의 행복까지 깨버릴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이 취조하는 검사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게끔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재판이 없는 날 불러서 심야 조사하고 일요일에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조사하고 새벽 1시 반에 구치소 돌려보내고 그래서 결국 내 운명이 검찰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다. 징역 많이 받을 거다.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인격적 모욕도 주고 욕설 퍼붓기 이런 것이죠. 이게 정신적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에게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 고문을 반복해서 그 다음 이러한 고문의 목적은 뭐냐? 대상자를 무저항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이와 협박에 굴복하도록 해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인성을 파괴하고 조종하기 위한 행위. 그것이 고문의 목적입니다. 정일권, 송경호 증인 두 분 나와주세요. 시간 끊어주시고.
자, 지난번 강백신 어미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될 때 현안팀으로 갔다 이렇게 됐어요. 즉 윤석열 대통령 하명수 사건 수사팀이다. 그러니까 아무 자료나 막 봐라.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이 했겠죠. 그리고 아까 정일곤이 했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 변호사죠. 송경호 증인.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플래닛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강압 수사를 당해도 좋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고 나한테 수임료 많이 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진 않죠. 의원님이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전제로 한 사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일권처럼 수사하는 것이 잘했고 자랑스러운 후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해명을 2천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검사에게 전직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수사해도 돼.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 라고 하는 그간의 관행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의원님 다시 한번 그래서 보시면 알 겁니다. 인권의 보루다, 인권을 옹호한다라고 주장하고 정일권 하는 부분에 그런 주장이 수사관과 들어봐요. 해명을 들어가세요.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증인 들어가요. 법무법인 플래닛에서는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을 거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일권 증인 기회 드릴게요. 자신도 모르게 습득된 이런 고문 기술 책에서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고문을 고- 하거나 회유하고 공부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검사라고 선배 중앙지검장이 격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합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한 사실 공소 기간 지난 사람을 강제로 체포해 가지고 지하에 쳐 집어 넣어놓고 2박 3일 동안 혼자 고통 속에 넣어놓고 이런 거 하냐고요. 오로지 나무개개만 했죠. 딱 한 번 한 거죠. 딱 한 번. 당시 왜? 해당 현안 사건이니까, 하명 사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수사할 때는 강요 다 하시고 예? 남욱 증인을 불러오려고 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니까 구치감에 가둬놓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해놓고선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노상원이 쓴 수첩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발언 정지되셨습니다. 아까 발언 정지했어요. 다시 와서 나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세요. 아까 정지했잖아요. 아까 내가 경고했고요. 또 그러시네. 정지된 거 듣고 나가놓고 거짓말을 하네 또. 자, 아까 국회법에 따라서 제가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하셔서 그러면 지금은 발언 금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 따로 와서 이야기하세요. 또 이러네. 그러면 속기록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앉으세요. 발언 정지된 사람이 왜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위원장 진행도 이렇게 방해합니까?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됩니다. 앉으세요.
국회법 145조 다시 가져오세요. 자, 발언을 정지했습니다. 앉으세요. 아, 정말 나경원 의원 좀 아까 발언권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그거 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앉아 계세요. 아까 나갈 때 아니 그건 내가 그다음에 알려줄 테니까 진행하고 앉아요. 안 그러면 다시 금지시킵니다. 뭐를 줘요? 발언이 금지되었으면 다른 자세를 보여야지. 아까 내가 발언 금지시킨 시간 알려주세요. 11시 32분에 신동욱 의원 발언 정지했습니다. 11시 32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까 여러분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위원장님 발언을 다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든지 해야지.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는지는 본인이 돌아보고 본인이 반성하세요. 여기서 잠깐 다 조용히 해주세요. 신동욱 의원은 그렇지 말고. 아니 저 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예, 조금 있다가 차규근 의원님, 곽규택 의원 질의하세요. 네, 이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원석 증인. 네, 이원석입니다. 예. 악의 평범성 들어보셨죠? 예, 아이히만에 관한 이야기 잘 예, 알고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유대인 학살 전범 재판에 나온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면서 있습니다. 네, 유명한 그 한나 아렌트가 통찰한 개념이죠. 예, 책도 읽어봤습니다. 예. 많은 이들은 수백만 명을 학살한 주동자가 광기 어린 눈을 한 괴물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렌트가 목격한 아이히만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네, 너무나 평범하고 예의 바른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증오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네. 자, 특별한 악마적 성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때 국가나 조직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 성실함이 때로는 가장 끔찍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잠시 멈춰주시고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신동욱 의원 왜 자꾸 그래요? 왜 자꾸 그래요? 발언권. 위원장님. 네, 저 심각하게 제 지금 질문권 제가 경호 불러야 되겠습니까? 꼭. 퇴장시켜 주십시오. 징계 조치해야 됩니다. 징계 조치. 퇴장시켜 주십시오. 기본이 안 네. 됐어요. 그러지 않게 하세요. 그러지 않게. 자, 퇴장시켜 주십시오. 네, 우선 이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료 의원 질의하는데. 아, 진짜 정말. 퇴장 조치 됐어요. 퇴장 조치. 그만하세요 좀. 옹호할 걸 옹호하세요 좀. 내가 발언권 금지시킨다고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그러니 좀 하시다가 중단하고 그랬어야지. 계속 가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습니까 내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 그런데 유난히 하셔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듣고 해서 그래요. 내 목이 다 쉬었어. 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이주희 의원 하세요. 좀 조용히 하시고. 예. 송석준 의원 경고합니다. 예. 하세요. 참, 이 모습 이주희 의원 미안합니다. 보면서 예.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모두 그러했지만 오늘 드러난 검찰의 민낯을 보면서 정말 제가 다시금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분노를 넘어서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자, 화면 조직도 검찰의 지휘 체계 화면에 안 담았나요? 예, 이거 지금 검찰의 지휘 체계로 보이시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단체 조직도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지금 이 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격인 어미중, 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때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수원지검 1313호에 수감자들 모아놓고 연어회 소주 마시면서 진술 맞추게 한 거, 교도관들 양심적 증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보셨죠, 다? 교도관이 술 마시고 오직 갔다는 사람 아무도 이제 있는 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질문한 줄 알았어요. 오직 이재명 대표 한 명 엮겠다는 목표 하에 벌인 불법 행위들이었습니다. 이 대장동 위례 김용 사건도 판이 더 클 뿐 사실상 그 뼈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철저한 조작 기획 수사입니다. 정적 하나 없애겠다고 검사 100수십 명을 동원해서 사냥을 벌였습니다. 어미중 강백신 검사는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수사 기록을 몰래 빼봤습니다. 이재명을 엮겠다는 큰 기획 하에 억지로 배임죄를 구성해 갔습니다. 아까 송경호 증인 말씀하셨죠. 입건 안 된 사건이라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누구 이름을 적을까 하다가 피의자를 이재명으로 적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죄를 자맥했어요, 지금. 둘째, 각종 진술 조작부터 시작해서 녹취록 변조와 문서 위조 같은 범죄적 조작 행위를 이 과정에서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검찰 조작단이 위법할 법을 넘나들면서 악랄하게 수사한 내용이 지금 국정조사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정영학 회계사가 낸 엑셀 파일 평당 1,400만 원을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걸 정영학의 원본인 양 본인에게 들이밀면서 허위 진술을 압박했습니다. 녹취로 원본에 있던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자기들 입맛대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건도 안 된 이재명 대표를 압수주소에 버젓이 피의자라고 적는 정말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폭이나 할 법한 인권 침해, 잔혹한 협박 가했습니다. 남욱 같은 이 관련자를 임시로만 머물러야 하는 구치감에 강제로 48시간 동안 가두면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정일건 검사는 피의자 가족 사진 들이밀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을 조서도 없이 100수십 번을 밀실로 불러내서 본인들 원하는 말 할 때까지 거짓 진술을 쥐어짰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위법한 수사를 버젓이 벌여온 단체가 도대체 범죄 조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헌정 질서를 짓밟은 검찰 농단이고요.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담한 모든 사람들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이 범죄 수사 행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욱 증인. 네. 증인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에 귀국 직후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때 그 하신 말 기억하세요? 유동규에게 3억 원 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동규가 다른 업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 도와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초기에는. 예, 당시 통화를 보면 유동규가 돈 요구하면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해요. 이거 2층,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죠.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 둘만 평생 안고 가자. 신신당부한 거 맞죠? 네. 이 진술들이 가리키는 진실 단 하나입니다. 이 3억 원은 김용, 이재명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이 윗선들 모르게 유동규가 자기 빚잔치하기 위해서 뜯어간 개인 유용자금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이 그 뒤에 진술이 바뀌잖아요, 사실. 네. 예, 그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 사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2022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지금 구치감에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네. 맨바닥 검사실, 영상 녹화실 오가면서 반복해서 조사 받으셨죠. 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짧게만 여쭤볼 텐데요. 그때 구금했을 때 상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뭐 그냥 검찰 수사에 뭐 진실을 얘기하기에는 그걸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일권 부장님은 공식적으로 신문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저녁에 아마 저녁에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만하세요. 신동욱 의원. 그만하세요. 신동욱 의원. 야, 정말. 예. 네, 조용히 하세요. 예. 신동욱 의원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의원, 신동욱 조용히 하세요 좀. 네, 네, 네 심각하네요 진짜 심각하네요. 예, 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는 저 방식이 진짜 똑같으네. 아 정말. 자, 예. 자, 자꾸 저렇게 하면 경호 동원합니다. 예, 조용히 하세요. 다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 이상희. 그래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범죄 사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남욱 변호사가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것이 항소심이 올라가가지고 이 법원 판결문이 과연 뒤집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범죄 수익 어렵게 살아가는 성남 시민들에게 내놓을 생각 없습니까? 이 사건하고는 별개로. 또 그걸 내놨을 때는 손쳐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이 잠깐 사업에 대해서 그것까지 하고 제가 시간을 또 이따가 위원장님 더 주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들은 말씀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내놓을 수 있다 하니까. 이원석 총장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시작됐죠.
민주당 그리고- 대선 후보 예. 경선 과정에 불거져 나온 사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도 안 좋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도 일면식도 없고 이와 관련된 논의한 적도 없죠.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만났-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도 없고 그죠? 네. 아까 이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배 검사들을 챙기려고 해도 지금 그런 위치에도 못 있는데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특검 왕국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해서 검찰이 문을 닫고 해체되고 폐지되고 땅속에 파묻히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그냥 내란 세력이라고 치부해서 모조리 다 나쁜 사람이고 조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총장에 퇴임하고 난 이후의 일이지만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고 또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검사들이 조작을 하고 기소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미래 권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압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동안에 민주당은 여의도 여당이었습니다. 검찰의 예산도 인원도 전부 삭감했습니다. 저희들도 두려움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이런 정치권 사건을 하고 싶겠습니까?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밀려온 사건에 대해서 그럼 검사가 수사를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갖고 온 거에 대해서 일선에서 증거와 법리만 보라고 했습니다. 증거와 법리만 보았는데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총장은 예, 받아들일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마치시고요. 네, 증거와 법리만 보라고 했으면 증거와 법리만 봐야지요. 그렇죠? 네, 증거와 법리만 증거와 법리만 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증거와 법리만 봐야 합니다. 네,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그 정일권 검사의 이야기도 있고 또 김영동 의원이 질의하다가 남욱 증인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남욱 증인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총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총장님이 보고는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7,880억이라는 얘기를 자극적으로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 내용을 남욱 증인 이야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대장동 사업의 구조는 자, 그만. 자, 아니 나 아까 김영동 의원이 질의하면서 위원장님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대장동은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700억의 수익을 가져간 사업입니다. 근데 2차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면서 7,880억을 민간사업자가 배임을 통해서 가져갔다라고 기소를 했고 1심 판결문을 보시면 어쨌든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손해가 난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확정할 수 없지만 하지만 7,880억이라는 그 숫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검찰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예. 더 이야기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야기하실 내용 있으면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의해 주세요.
잠시만요. 이원석 전 총장님, 제가 이렇게 좀 안 보여서 요 앞으로 좀 와주시나요? 예. 자, 이 유동규는 7년형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법원이 8년 때렸어요. 그래서 항소 뭐 어쩌라고요. 정민용은 검찰이 5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6년 때렸어요. 더 때렸어요. 더 때렸어. 덜 때리면 항소를 해야 되지만 더 때렸는데 예규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자, 박성준 의원 질의하세요. 발언 좀 할게요. 제가 발언할 이원석 증인. 네, 이원석입니다. 윤석열의 비극은 어디에 나왔다고 보세요? 윤석열의 비극. 저는 제가 제가 그냥 예. 한번 쭉 얘기하면서 서로 예, 의견을 나누자고요. 그냥 예, 자유롭게. 검찰 총장이 저는 예.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예. 검찰에 있던 사람이 정치권으로 바로 직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역대 이제 우리나라 대선 보면 대선과 함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은 1,600만 표를 얻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이재명 정적 제거를 위해서 두 가지 전선을 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제2전선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 검찰총장이 있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죠. 네. 이 전선에 저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임명해서 칼잡이 역할을 시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이원석 총장은 대통령에 보고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예, 말씀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전선에 검사들 파견했죠. 우리가 유명한 강백신, 제1전선, 어미준, 정일권